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조 파업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강성노조 장악 르노삼성 제2의 GM 군산공장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프랑스 르노그룹 부회장이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로그 소형 SUV 차량 후속 물량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파업 계속된 신차 배정 않겠다는 르노 본사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의 운명이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운 마당에 노조가 눈앞의 실리만 챙기는 것은 재발등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히는 사설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해 돈을 벌다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요구하면, 그리고 파업을 하면 철수 협박을 하죠. 그리고 실제 철수를 합니다. GM 군산공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엄청나게 이윤을 챙기고 먹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 언론은 자본 편에 서서 노동자와 노조의 파업권을 무시하고 비난하죠. 이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노조의 파업을 보고 매일경제신문이 노조가 눈앞의 실리만 챙긴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실리, 그 이윤을 챙긴 것은 르노 자본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 르노 자본은 노조가 파업하지 않을 때는 신차 개발에 투자하고 생산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임단협 협상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내걸자 이걸 수용하지 않았고,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철수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GM 군산 공장이 이 노조가 파업을 하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이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협박해서 8천억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챙겨가면서 군산공장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르노 자본 역시 노동자들에게 이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해서 아마 GM처럼 산업은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네요. 조선일보는 책상과 의자가 변수된 한국당 전당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때문에 구치소에 책상과 의자를 놓게 해달라고 교도소 측에 이제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죠. 근데 사실은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권한대행 대통령 총리와 이제 권한대행까지 가게 됐는데, 총리까지 시켜줬는데, 이런 정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자신이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구속된 데 대해서 정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기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당권과 대권을 노리면서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한자리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얄밉겠죠. 지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십 수준이죠.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수준이 정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뭐 보이콧을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 황 전 총리 시절에 이 책상 의자를 뭐 교도소에 줬느니 안 줬느니 너 줬느니 안 누니 이런 정도가 지금 당권을 놓고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정권을 잃었고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각각의 당권 후보들이 뭐 자기네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극우 정당인데 말이죠.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각각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국민들 그 관심을 가지고 과연 어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고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가십거리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한국의 제1야당 수준이 그렇습니다. 약 30% 가까이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의 수준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타당성 조사 무시 24전 법원 뒤 타당성 조사 유지 문 대통령이 이렇게 뭐 관리자로 지금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설 제목으로 뽑았네요.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 문재인 정부 이것은 굉장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국고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인데 타당성 경제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거 이건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집행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당성 예비 타당 조사를 다 면제한다고 했다가 또 타당성 조사는 유지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짓자의 이런 부분도 정부의 신뢰를 잃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문제다. 뭐 이건 조선일보가 지적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예비 타당 조사 면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은 즉각 제고돼야 하죠.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일보는 친족 사건 배제 권고 무시한 대법원장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맡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이제 권고 의견 8번이라고 하네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할 기준과 잣대를 더 촘촘히 짜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대법관들이 그 친인척들이 다 또 로펌이라는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판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는 또 그 집안은 일가 친척들이 또 그런 법조인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 또 그렇게 뭐 사돈 관계를 맺거나 또 그 일가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배제하는 재척 사유인데 말이죠. 배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법원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 사건을 맡지 말라라는 권고 의견 8호가 있었다면 이것이 위반되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철저한 기준을 당연히 또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이 상층에 있는 소위 말하면 상층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단위들이 정말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완전 재척사유, 그러니까 배제되는 그런 그 기준에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어긋났다면 대법원장이 그 재판의 내용들을 또 그게 관련된 그 대법관과 또 그 지는 측이 관련된 로펌의 그런 변호사, 변호인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윤리위의 위반이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벤치와의 대화 쇼통으로 끝나선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 인식도 드러나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주 52시간도 규제, 경직된 제도 운영 질타한 벤처 주역들 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움켜진 부처가 반대한다고 백지와 일에서는 하나도 못 푼다라는 사설도 있고요. 매일경신문은 규제 푼다더니 없던 일로 이런 정부 어떻게 믿겠나 라면서 정부 규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규제를 포기한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죠. 정부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규제하는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그것이 행정부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모든 법에는 규제가 있고 그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윤리 도덕적으로 다 해결되는 사회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만난다, 기업인이 대통령을 만난다, 그것이 무조건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보고 직권남용하라는 것이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만나니까 규제가 풀리더라.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직권남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만나면 규제가 풀린다. 이거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직권남용인과 동시에 기업과의 공모가 된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법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해외 토픽감 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공시 열풍, 공무원 시험이죠. 이런 사설, 이 제목의 사설에서 공직 사회에도 경쟁과 보상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해서 공무원은 편하게 돈 버는 직업이라는 편견도 깨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공무원이 뭐 편하게 돈 버는 직업이다. 참 이게 표현이 그러네요. 뭐 공무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표현 같습니다. 뭐 재벌 대기업이나 큰 기업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이지 공무원이 뭐 돈을 번다? 글쎄요, 뭐 다 돈을 버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인데 임금 노동자가 돈을 번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하튼 공무원도 노동자이죠. 그런데 이 공시생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규직 노동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취업하지만 이 최저임금 선상에서 허덕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이 뭐 9급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초이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이후에 또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노후보장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고, 아니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 해지와 재계약이 반복되는, 그나마 그 일자리조차도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드는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려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의 조건, 여기서 공무원이 돈을 편하게 번다고 하는데 돈을 편하게 벌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이게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이런 이 차별적 조건을 없애는, 그래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임금의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고 노동시간이라든가 노동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 이런 경쟁 과정을,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원을 가서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대부분은 뭐 예전에는 뭐 5대1, 10대1이었는데 지금 100대1, 200대1 이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몇 년의 시간을,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과 또 정열을 낭비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올해도 엉터리 세수 추계 믿고 추경 되풀이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2018년도 세계 잉여금이 13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추경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세금을 깎을 생각만 하는 거죠. 잉여금은 만약에 잉여금이 생겼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경제, 뭐 예전에 박근혜가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지하경제 활성화란 말은 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뭐 20%, 3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건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되고 있는,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와 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사실은 이런 정도 잉여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전년도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세입세출을 통과시킵니다만,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게 되면 이 예산 예결산 과정에서의 국가 전체 재정 규모 산출했던 것보다도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2018년에 이제 13조 2천억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 국민 복지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인당 얼마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취약한 부분에 복지를 더 늘리는 그런 예산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세 부담률을 높여나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이 더 거쳤다고 해서 이걸 세금을 더 깎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조세 부담률보다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방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그런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방비 비중을, 높은 비중을 빼고 나면 사실 복지 비중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비핵화, 한 번 더 평화 국면이 되고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비중이 줄어든다면 복지가 더 늘릴 수 있지만 그게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망신 주기는 안 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 국민연금이 재벌 대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 당연하죠. 주주권 행사는 기업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고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에서 주식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네요. 이 주주권 행사에 뭐 연금 사유주의 운운하고 있는데 이 주주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이 주주권 행사를 사유주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굉장히 그 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에 5, 20% 수준으로 투자를 했고, 또 재벌 대기업들이 이 투자 자금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활용해 왔고, 또 심지어는 불법 부당한 재산의 정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용해 왔던 측면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면 경영에 개입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걸 뭐 재벌 망신주기라든가 뭐 연금 사유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D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R&D 심의가 기업 지원 아닌 끝발로 보이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신성장 등 정부가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정부가 국민을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게 뭐 끝발로 보이는 것과,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한데요. 끝발로 보이는 것과 부당한 끝발을 행사하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다만 이게 두 개 부처가 서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투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이러면 이게 더 옥상옥이 되는 건데,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걸 조정하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죠. 이 청와대 총리실의 조정 역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 1년 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평창올림픽 1년 그 많던 장밋빛 전망 다 어디 갔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창올림픽 유산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국면이 열렸다고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날 올림픽은 스포츠 정신보다는 정치적이고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된지 이용되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거대한 토목 건축과 환경 파괴, 지난 1년 전에 슬로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원시림이죠. 가리왕산이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하고 그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존이나 아니면 파괴를 해야 합니다. 단 한 차례에 스포츠 행사를 위해서 거대한 건축 구조물을 지었다가 이걸 또 파괴하는 건설 비용과 파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파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누가 그 20, 30만 되는 도시에 그 거대한 구조물을 누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서울에서 KTX 타고 가서 그걸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보존해야 하는데, 강원도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자치단체는 빚더미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한 번의 축제, 수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다,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노동자 민중에게 그 비용이 증가되고 분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시무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